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At the close of the party, there are few who weren't drunk. 그랬죠? 파티가 끝날 때쯤 그러고 있습니다. and라는 단어가 정답이죠. 4번. and. 두 번째, in advance라는 단어 보이죠? 이것은 미리서 해서 beforehand. 1번이 정답이고요. 세 번째, figure out. 이 단어는 이해하다라는 단어로 understand입니다. 됐죠? understand라는 단어. 자, 네 번째는 문법상 틀린 것 그랬죠? 세 번째가 정답이죠. This cake tastes sweetly 할 때 여러분 ly를 빼야 합니다. sweet. ly를 빼시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부가의문문으로 He is gonna come us back 이렇게 나오죠. be going to. 여러분 is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렇게 비동사가 있으면 저 뒤에는 비동사가 있어야 돼요.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혹시 틀렸더라도 화내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몇 번의 제자들이 벌써 지금 얼굴이 상당히 이그러지고 계십니다. 자, 차분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Jane decided 할 때 decid라는 단어가 보이죠? 영어에서 decide에는 투부정사를 취하죠.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7번 anyone. anyone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지금 who가 나왔고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3번과 4번은 탈락입니다. 뒤에 동사형으로 주어를 써야 하니까 그래서 1번과 2번이 정답이고 anyone이라는 단어는 any가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수니까 원태에다가 s 써서 2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 8번. 8번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2번으로 정답을 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is가 동사고 rain도 동사거든요. 제대로 알겠지? is rain 꼭 is rain을 쓰고 싶을 텐데 아니야. if it rains에서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왜 rains냐? 자, 넘기지 말고 잠깐 들어보십시다. 왜 rains냐 할 때 바로 제 아들아 시간 조건 부사절 아니겠니? 어서 대답해봐. 그러지? 바로 시간 조건 부사절이야.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에 현재 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1번을 써야지. 그 다음 9번. 저는 지금까지 이 9번 문제를 내면서 제 아들이 3번과 4번을 했었을 때 너무 우울했고 지금도 이게 아주 그 우울함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중에 제자들 계시면 어쩔까 너무 지금 제가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종합반에서 어찌나 우울해져 버렸던지 아주 오늘 저녁에 또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돌아보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March라는 단어는 여러분 3월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세 번째 달이 3월이니까 2번이 정답이야죠. Third. 1번 3month. 이건 3개월을 말고 그 다음에 3이니까 month에다 s까지 붙여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해서 5가 되고 있는지 너무 이게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10번은 칵테일 파티. 자, 칵테일 파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죠. 있었다 그러지? 있었다니까 여러분들 워가 정답이지 2번이. 왜냐하면 many people이 복수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11번은 제 아들에게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물어본 것 뿐입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알고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말이죠. 2번이 정답이고 12번도 이제 잘 안 되는 제자들이 있었을 때 상당히 저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생계를 위해서 무슨 일 하니? 그 말은 직업이 뭐예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I'm living Seoul. 서울에 살아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1번으로 정답을 넣어야 하는데 어떤 제자들은 2번, 이건 막 3번.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보라겠으니까 제가 번역 한번 해드릴게요. 식물들은 적합해야 한다. 장소들에 그리고 기후에 in which 그런데 그 기후와 장소들에 있어서 그네들이 살아간다. 속으로 제자들아 괜찮아요. 아 저렇게 번역한가 보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 독해에서 아주 제대로 번역해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나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제가 기존에 계신 분들 누군지 다 알아요. 기존에 계신 분들 잘 이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 이따 확인할 거예요. 다시 한번 번역해 볼게요. 식물들은 적합해야 한다. 장소와 기후에 in which 그런데 그 장소와 기후에 있어서 영어는 전치사가 37개 전치사 37개 중에 1위가 in은 뭐뭐 안해가 아니고 뭐뭐에 있어서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 장소와 기후들에 있어서 그네들이 살아간다. 그래서 in dry desert regions 그랬습니다. 마른 사막 지역에 있어서 그네들은 반드시 존재할 수 있어야 된다. 오랜 기간, 어떤 오랜 기간? 가뭄에. 그러지요? 물이 없는. 그래서 정답 몇 번일까요? 2번 아닐까요? 맞죠? 그 다음 14번째로 가겠습니다. With the development of modern method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그랬습니다. 발달을 가지고 현대 방법들, 교통수단, 그리고 의사소통수단, 교통수단, 그리고 의사소통수단의 현대적 방법들의 발달과 함께 발달을 가지고 시골 지역은 have become 되었습니다. 덜 고립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죠. 덜 고립되어졌습니다. 1번으로 하면 안 돼요. 덜 발달되어 버리면 더 시골이 되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들아 잘 위에다 이름 쓰고 맞은 개수를 크게 적어주세요. 어서 괜찮아요? 있는 대로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2개월 후에는 다 맞을 테니까. 자, 어서 크게 적어주시고 이따가 저한테 이제 쭉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제출해 주시고 자 전부 다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책을 이제 자 여러분들 43페이지 있는가요? 자 43페이지를 펴십시오. 자 지금 새롭게 받은 분들은 43페이지를 펴시고 기존에 계신 분들은 36페이지를 보도록 합니다. 자 됐죠? 자 새로 지금 책자를 받으신 분들은 43페이지 기존에 계신 분들은 36페이지를 보는데 오늘 수업을 자 제대로 해보자. 오늘 수업을 해나가는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어 공부의 승패가 좌우가 됩니다. 이제 우리들은 2달 후에 30개를 다 마냐 못 마냐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1장에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 잘 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설명 잘 되니까 다 이해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저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알았죠? 이걸 가지고 전체 영어가 다 해당되니까 자 43페이지 보고 계시죠? 36페이지 보고 계시죠? 영어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큰 서로 따라서겠습니다. 1대1 간단 복잡 간결성
부정보, 신정보, 인접성, 응집성. 그래서 영어의 원리는 이렇게 총 6개의 원리를 만들어 놓고 영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6개의 원리는 앞으로 저는 이 6개의 원리로 영어를 전체 설명해 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습니다. 영어가 오늘 그러니까 2시간 조금 넘게 설명하는 이 영어로 전체 영어를 여러분들 싹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고 재밌으니까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영어를 다 잘할 수 있으니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영어는 원리가 총 6개가 있습니다. 원리가 그렇다면 6개가 있는데 어떻게 원리가 탄생했냐면 그 원리 탄생을 한번 볼까요? 영어의 원리 탄생은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민들이 실리, 실용, 합리주의 원칙에 따라 6개의 규범과 질서 규칙을 정해놓고 매우 간편하고 편리하도록 도출시킨 거다. 따라서 영어 학습자들은 이러한 논리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는 원칙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영어 시험도 이 6개로만 나와요. 영어 시험도 이 6개의 원리로만 출제가 되고 영어 이 6개의 원리로 영어 스트럭처를 싹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도 안 빠져나오고 시원하게 다 맞습니다. 그것을 아주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이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첫째가 1대1이죠. 첫째가 1대1로 그래서 영어는 1대1 대응관계로 이루어진다 해서 첫째 주어가 단수면 동사가 단수, 그 다음에 자동사 타동사, 능동태 수동태, 직접화법 간접화법, 부정사 분사, 원형부정사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로 모든 것을 1대1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저를 잠깐 볼까요? 좀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자,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영어 정복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자, 잘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1대1이죠. 그래서 영어 자체를 1대1로 만들어 놓고 모든 설명을 다 이렇게 해요. 자, 동사도 1대1로 자동사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타동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시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시험은 영어의 이 원리에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내 시험 문제는 자동사가 맞냐 타동사가 맞냐부터 시작되거든요. 전번 시험에 여러분들 explain이라는 단어 이 단어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시험은 간단하다. 아주 간단하다. 이 논리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된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영어는 1대1로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어느 것도 다 1대1이다. 가장 또 하나 최종 수준으로 이끌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와서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도 볼까요? 그 중요한 관계대명사도 1대1로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모든 것이 2개예요. 그래서 1대1이라고 해요. 영어에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해요.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이라고 했습니다. 좀 이따 해야 되니까 일부러 지금 한번 더 들어보라고 적은 것입니다.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어는 1대1이라겠죠. 그렇지요. 그럴 때 관계대명사 앞에 커머가 없는 경우하고 관계대명사 앞에 커머가 있는 경우. 그래서 1대1인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는 이 논리가 없이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하고 말았죠. 의사가 된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의사가 아들이 2명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딱 여기는 지금 아들이 정확하게 딱 2명인데 그 2명의 아들이 의사고 제 아들아 그거 하면 진짜 10년 더 걸린다. 제 아들아 원래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정말 아니야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미 17세기에 이 17세기에 프랑스 사람들이 영국을 정복하고 있을 때 하도 영국이라는 나라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언어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덴마크 학자들을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간편하게 편리하도록 만든 것이 영어의 원리단다, 제아들아. 이 원리를 만들어 놓고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 일반 국민들에게 이 원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교육시켜요. 그래가지고 언어를 완전히 통일시킵니다. 그게 오늘날 현대 영어의 발판이죠. 바로 17세기부터 현대 언어가 들어간 이유가 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의 원리를 모르면 영어 자체를 논할 길이 없어요. 대학원에서 내내 영어의 원리 이 6개만 배우는데요. 이 6개로 영어를 싹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영어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모든 것을 1대1로 만들어 놓고 설명하죠. 어서 아시겠죠? 한번 따라 쓰겠습니다. 1대1. 바로 이 앞으로 1대1은 아주 수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1대1로 제가 이야기를 싹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보자. 여기서 여러분들 또 해보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제가 2개를 쓰고 있는데, 준동사가 있죠. 준동사도 1대1로 무엇이 있어요? 부정사가 있으면 이 자리에 뭐가 있냐면 분사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험은 어때요? 올해 여러분들, 또 내년에 여러분들 초부터 다가와서는 이제 이 시험들, 3월부터 여러분들, 4월, 다가오는 시험들이 내내 이거잖아요. 여러분, 부정사가 맞냐, 분사가 맞냐, 얼마나 출제 많이 됩니까? 얼마나. 우리 여러분들 부정사는 뭐예요? 1대1로. 부정사는 1대1로 원형 부정사가 맞냐, 이거 투부정사가 맞냐. 네, 시험. 시험들이. 그래서 시험은 아무렇게나 내는 것이 아니라 영어의 원리에 따라서 부정사냐, 분사냐, 원형이냐, 투원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서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봐요. 분사는요, 제아들아. 분사는 원형의 ing가 맞냐, 원형의 ed가 있냐. 이렇게 모든 것을 2개씩 만들어봅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잘 듣고, 아니 제아들아, 지금 뭐요라고 화내지 마시고 앞으로 이것들이 다 나와. 그러니까 영어는 1대1로 만들어 놓고 영어를 구사한가 보구나 라고 오늘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받아들인 거야. 그러면 또 올해 가장 또 중점을 두고 출제한 것이, 오늘 이제 이번엔 출제될 거 다 해버렸대요.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스트럭처 출제한 거 다 해버렸네. 또 출제된 것이 그 유명한 여러분들 가정법 아니니. 가정법. 우리 가정법도 다시 하자. 여러분, 영어는 몇 대 몇이라고? 그렇지요. 영어는 1대1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법도 1대1로, 뭘로? 가정법, 과거, 대, 또 여러분들 뭐예요? 가정법, 그렇지. 그러면 영어 된 거예요. 제 아들아요. 가정법, 과거, 완료. 얼마나 시원하니? 딱 2개씩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가정법 미래, 가정법 현재라고 들어봤는데 유감스럽지만 가정법 미래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법 현재나 미래는 가정법이 아닙니다. 조건문입니다. 가정법은 영어로는 서브정티브라고 합니다. 가정법은 영어로 서브정티브 무드라고 하지요. 1대1로 과거하고 과거 완료밖에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쓰는 어떤 책을 보더라도 이것밖에 없어요. 그 일본에서 만든 영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가정법 미래 현재하고 시간 조건 부사절하고 자체도 우리는 구별 못 해버리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가정법은 과거하고 과거 완료 딱 2개야.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영어가 이렇게 1대1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시험은 1대1로 나온다. 그러니까 시험 봐라요, 여러분들. 내내 과거가 맞냐, 과거 완료가 맞냐 나오잖아요. 내내 여러분들 여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답해봐요. 디사이드를 한다는 아까 내가 시험 문제 냈지요? 그렇지요?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제가 빼와왔습니다. 제아들아, 무시한 거 아니다? 빼와왔습니다. 금방 확인이 되잖아요. 자, 일단은 제가 해볼 테니까 전체인 다 배울 테니까 우선 들어보십시오. 영어는 1대1로 자동사 아니면 타동사입니다. 동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사이드는 타동사지요. 영어에서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배우겠지만 영어는 자동사가 2%밖에 없습니다. 영어는 타동사가 9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장에 들어가서 딱 마주치는 동사는 타동사라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사로 착각해서 뭐 전치사 붙이니 아무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시험장에 마주친 동사는 타동사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 알려드릴 겁니다. 동사들 할 때 어떻게 동사들을 구별해야 되는가. 얼마나 간단하니 타동사야. 그러면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 나오지.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다가 to 원형이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다가 제가 ing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to 원형과 ing를 딱 마주쳤을 때 제아들아 영어에서 to 원형이 무엇이니? to 원형은 여러분들 여기 있지. to 원형은 부정사지. 그러게 부정사니겠니? 여러분들 ing 여기 있지. 영어에서 ing는 분사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니? 부정사가 맞냐? 분사가 맞냐?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decide라고 하는 타동사는 뒤에 분사를 취하지 않고 무엇?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내내 to 원형이 맞냐 ing 맞냐 해가지고 우리는 여러분들 앞자만 따서 우리 노래 부르고 그랬잖아요. 어서 그러잖아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하고 외웠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또 볼까? 이것 보면 속으로 반가울 거예요. look forward. 이건 다 알아요. 이건 다 알아요, 제 아들아. look forward to. 맞지? 그러면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봐, 제 아들아. look forward to. ing가 맞아, 원형이 맞아? 제 아들아. 어서 다시 look forward to ing. 내가 잘못 들었다. 잠깐만, 나 고정 좀 하고. 알아. 제 아들아. look forward to ing. 우리 손꼽아 기다리다. 고대하다, 기대하다 그런 거 있잖아. 우리 그런 거 외웠잖아. 중학교 때 object to ing, look forward to ing, what do you say to ing.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 어서 그러지? 그럼 다 한다잉. 어서 너무 쉬워도 어서 대답해줘야 돼. 대화라 하더라. 그러면 이 to를 봐라요. 이 to 뒤에 ing잖아. 그러면 시험은 어떠겠니? ing 대신에 원형을 써놓고 나오거든. ing 대신에 원형을 딱 써버렸지 하더라. 그럼 look forward to ing였지. 그러면 생각해봐라. 시험은 ing가 맞냐 원형이 맞냐거든. 생각해봐라. 원형은 무엇이니 제하더라. 부정사지. 어서 대답하세요. 그렇지요. ing는 분사지. 부정사가 맞냐 분사가 맞냐. 모든 시험은 영어에서 1대1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시험 대비하기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 현상을 알면서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험장에 가서 저게 저거구나 라고 푸는 겁니다. 어서 아시겠지?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제하더라. 17세기에 이렇게 영어를 만든 사람들이 영어를 쉽고 더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이 6개의 원리를 만들어 놓고 학교 교육에서 바로 전파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것을 먼저 터득해야 됩니다. 이게 영어 공부의 순서예요. 자, 선생님 따라서 합니다. 1대1. 됐습니다. 됐지, 얘들아? 그래서 끝날 때까지 1대1이야. 앞으로 계속해서 1대1로 설명할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1대1인가 보구나, 라고 하고. 자, 두 번째 이 논리가 여러분들 뭐입니까? 첫 번째가 1대1이었고, 두 번째가 뭐예요? 어서 간단복답이죠? 금방 제하더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소개하면서, 영어는 여러분들 6개의 원리로 출제가 된다겠지. 올해 간단 복잡의 원리로 6번이나 출제됐단다. 구급시험만 통틀어서 경찰 준비하신 분들을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내년 아주 3월부터 지금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구급하고 철거하고 동시에 올해 간단 복잡의 논리가 다 나와버리던데. 자, 그렇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보십시오. 여러분 가주어 진주어 있는가요? 두 번째가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있는가 확인해 주세요. 있지요? 가주어 진주어와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바로 간단 복잡의 원리에서 나왔습니다. 중요합니다. 간단 복잡의 원리에서 가주어 진주어 가목적어 진목적어의 탄생을 가져오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that he's right 보인가요? that he's right에다 밑줄 그어놓고 주어라고 써보세요. that he's right에다 주어라고 써보고 is에다 동사 표시해보세요. 그러면 that he's right이 주어, is가 동사죠? 여러분 주어가 동사보다 훨씬 더 길죠? 대답합시다. 그렇지?
훨씬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만약에 내가 외국인에게 I'm wondering this sentence is ill formed or well formed. 나는 궁금하게 생각한다. 이 문장 옳은 문장이니 틀린 문장이니 하면 외국인은 well this sentence is ill formed. 제아들아 봐봐요. ill formed라 그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장 아파 그러잖아요. 제아들아 문장이 아플 수는 없겠지. 일단 아프면 사람이 아프겠지. 우리 어쩔 때 아프니? 뭔가가 잘못되면 아프지. 그래서 이 문장은 아픈 문장이야. 그 말은 이 문장 잘못된 문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않아 제아들아. 그래서 that his right를 어디로 빼버리고 뒤로 빼고 그 자리에다 뭘 썼니? 그래 가주어 is를 썼지. 그러니까 이래다는 가주어 that 이하에다가 뭐라고? 진주어.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탄생이 그 유명한 간단 복잡의 원리로 나온 거야. 그래서 잘 기억하고 이렇게 해야지 영어가 됩니다. 올해 시험 문제에서 6번이나 등장했던 것이 바로 가목적어 진목적어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내년 시험에도 또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자 밑줄 그은 것만 읽어보자. 밑줄 그은 거, 자 밑줄 그어보자. To catch with him이 있는가요? To catch with him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목적어라고 써보십시오. To catch with him 목적어 impossible 이 단어에다 보라고 써보십시오. 그러면 목적어가 나오고 뒤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어서 목적어 나오고 보호 나와 있죠. 어서 같이 합시다. 그렇지. 그러면 목적어 보호의 관계를 유심히 와보세요. 훨씬 더 목적어가 뭐입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복잡하니까 어디로 빼버리고 뒤로 빼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뭘 넣어주고 it을 넣어주고 그 자리에다가 그래서 it은 무엇이고 가목적어 to 이하가 무슨 목적어고 그렇지.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바로 여기서 탄생했다. 간단 복잡의 원리로 탄생했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자세히 내가 준동사 파트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됐지? 아 이런 논리가 있는가 보구나. 자, 세 번째 간결성. 자, 선생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간결성. 간결성에서 첫 번째 대명사의 탄생이라고 나오죠.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준동사 탄생이 나오죠. 대명사 탄생과 바로 이 준동사의 탄생. 이것이 그 유명한 대명사와 준동사 간결성입니다. 자, 저를 보겠습니다. 자, 대명사가 있죠. 제아들아, 선생님 설명 잘 들어봐. 왜 대명사가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는 줄 이야기해보자. 여러분들 대명사는 지금 영어에서 44개가 있거든. 44개에서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때 어떤 아이마인, 미마인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미 이런 것들요. 유 자 이런 것들요. 여러분들 he, him 자 it that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세보면 영어에서 대명사가 44개가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우리 대학교 수능에서 17문제가 듣기가 나오거든. 듣기 17개 끝나고 바로 18번과 19번 문제에서 18번과 19번에 바로 대명사 나온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명사가 50문제 중에서 듣기 빼고 33문제 중에서 대명사 2문제가 나와버리거든. 18번 19번이 바로 대명사 문제거든. 도대체 왜 그렇게 대명사 출제 많이 될까? 아니 토플 토익에서는 매번 고정적으로 무조건 한 문제가 대명사가 나오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대명사에다가 밑줄이 그어준 순간 그냥 우리는 대명사에다가 정답을 냈었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도 여러분 시험에서도 대명사에 밑줄이 그어진 순간 정답을 내야 하는데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 비법 9번째에서 8번째에서 제가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대명사는 이렇게 유명해요? 앞으로 시험 볼 때 대명사는 그냥 정답 처리해야 하는데 왜 그럽니까? 바로 대명사는 무엇로? 영어의 간결성의 뭘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대명사는 대단합니다. 그럼 뭘 의미해요 여기서?
간결하게 만들었다는 말은 야, 가만히 봐봐 제아들아요. 정말 볼까요? 여러분 성호 있지? 성호를 갖다 몇 단어로 대신해버리니? 정말 한 단어 스페링 하나로 대신해버리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성호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해버렸어요? 내가 그러지? 내가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I 아닙니까? 한 단어로 대신해버리잖아요. 이게 영어 아니겠습니까? 스페링 여러 개를 하나로 대신해버리고 그 다음에 아예 영어 문장 주어 동사가 갖춰진 이것을 갖다가 한 단어 is로 대신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복잡했던 것이 얼마나 간단해져 버립니까? 그래서 간결성의 원리로 대명사가 나온다. 그래서 대명사는 대단하지. 그래서 매번 출제하지.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보는 거 봐봐요. 한국의 인구는 필리핀의 인구보다 많다. 어디선가 참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한국의 기후는 일본의 기후보다 따사. 들어봤지? 다 대명사 문제입니다. 바로 그것이 간결성의 원리로 탄생한 것입니다. 어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하나. 왜 우리 중학교 때 지금까지 내 일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뭘 가르쳐 그러면 우리 또 찾으러 가네 하면서 또 찾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찾아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명사를 이 자리에 넣어봤고 또 이 명사를 이 자리에 넣어봤고 말 되면 여기서 정답 처리됐었고 왜 그렇게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됐습니까? 영어에서 이 대명사는 간결성의 원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알았지? 간결성이란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한 단어로 받는 걸 말합니다. 그 예문 한번 봐볼까요? 예문이 어떤 예문입니까? 여러분 예문이 어떤 예문인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바로 The cost of living in America is higher than that in Korea. 이렇게 나오지? 여러분 The cost of living 하나 둘 셋 네 단어를 저 뒤에 있는 대신합니다. 네 단어를 대시라고 하는 한 단어가 대신하잖아요. 그래서 이야 네 단어를 한 단어가 대신하니까 간단해졌죠. 그래서 대시라는 이 단어가 대명사지요. 그래서 간결해졌다. 천천히 번역해 볼게요. 미국에 있어서의 생활비는 더 높다. 한국에 있어서의 생활비보다. 생활비. 그래서 that은 the cost of living이다. 이해되죠? 그 다음 준동사. 간결성이라겠지. 준동사의 탄생이라겠습니다. 자, there is no one who will distrust me. There is no one. 있다. 어떤 사람도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의심할 거다 나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who will distrust me가 어떤 몇 단어로 바뀌는가 봐봐요. 제 아들아. Who will distrust me. 총 4단어지. 이 4단어가 그 옆에 to distrust me로 바뀌어지고 있죠? 총 몇 단어가? 4단어가 3단어로 바뀌어지고 있지. 그러면 복잡한 것이 뭐해졌어요? 간결해졌지요. 저를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금방 to distrust me 할 때 여러분들 to 부정사. 영어에서 to 부정사는 뭐입니까? 부정사지. 부정사는 준동사지. 설명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 영어의 1위가 왜 도대체 영어의 1위가 준동사일까? 아니 시험 내년에 여러분들 어느 시험이건 앞으로 내년에 다가오는 어느 시험이든 스트럭처가 제가 여러분들 3개에서 5개 하겠지. 고정적으로 준동사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올해 준동사가 안 나온 문제가 하나도 없었는데 시험지 받아들면 준동사여야 할 텐데 왜 그럴까? 도대체 이 준동사는 왜 나올까? 영어 역사를 보면 3세기의 준동사가 만들어집니다. 준동사를 왜 만들었냐면 하도 복잡한 문장이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가 나오고 접속사가 나오고 이 주어, 동사가 나와서 하도 문장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너무너무 문장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걸 좀 줄여보자.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접속사가 생략이 되고 여기에 있는 이 주어가 이 동사가 뭘로 바뀌어지면서 준동사로 바뀌어지면서 문장이 간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준동사의 탄생이 나오죠. 그래서 준동사는 영어 1입니다. 영어는 준동사가 그래서 여러분들 비법 3번째에서 아주 준동사를 자세히 정복해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지?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된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구정보 신정보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선생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정보, 신정보. 자, 잘 보자. 구정보, 신정보인데 참으로 중요해요. 오늘 배운 여러분들은,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시고 가면 영어 전체가 영어가 저거였구나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고 있는 이 요소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기억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쉬는 시간에 질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구정보, 신정보. 제 아들아 영어를 봐봐. 구정보를 old information이죠. 신정보는 new information. 수업된가? 그러면 구정보란 뭘 구정보라 그래? 상대방과 화자가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이 구정보죠. 그러면 신정보는 화자만 알고 있는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중점을 두고 전달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형광펜 밑줄 한번 그어봐요. 영어 문장은 구정보가 먼저 나오고 신정보가 나중에 나온다. 따라서 독해시 문미를 중점을 두고 읽어야 한다라고 쭉 해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따라서 해보세요. 구정보, 신정보. 자, 그럼 지금부터 자, 저를 잘 보겠습니다. 구정보, 신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자, 구정보, 신정보는 어떻게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냐면, 제 아들아 이해만 하면 된다. 이해가 먼저 지금 수업 시간에 하나도 놓치지 말고 영어가 저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현상만 파악하면 된다. 잘 보자. 자, 네 번째가 구정보, 신정보인데, 구정보란 여러분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듣고 있는 여러분도 알고 말하고 있는, 물론 화자는 알겠죠.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서로 알고 있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구정보는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있으니까 구정보는 첫째 대명사가 구정보가 되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이해하시겠는가?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안다 그랬으니까 대명사가 구정보가 된다고.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잘 보자. 이렇게 보자. 쭉 보니까 그 사람 연예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세금 가장 많이 내더라. 그랬다고 해보자.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 사람 내가 그랬어? 그러면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사람이고 영어로 말하면 he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있다가 혹시 알면 좋았을 텐데 모르거든 지금 누가 세금 많이 냈는지.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 엄마 그러겠죠. 지금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만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모르잖아요. 어서 선생님 알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건 의사소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미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름을. 제가 무슨 말이겠지?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건 의사소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이 he를 말할 겁니다. 대명사를 말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 때만 쓰는 것이 뭐예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대명사는 구정보지요. 이해되신가? 여러분 충분하냐? 그 다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정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죠? 지나간 것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이미 지나간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정보는 바로 과거 아닐까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들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해요. 이런 논리로 영어를 싹 정복해버려요. 이만큼 지금 연구가 많이 돼버렸습니다. 언어가. 우리는 전에 그 정도의 영어 가지고는 안 돼요. 이렇게 연구가 많이 돼버렸어요. 자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하나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봐. 우리 중학교 때 여러분들요. Can I speak to 성호?
성호 좀 바꿔주실래요? 성호 있어요? 라고 우리 하지요. 혹은 can I speak with를 쓰지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can I speak to를 많이 쓸까요? could I speak to를 많이 쓸까요? 우리 중학교 책에는 분명히 can입니다. 지금 영어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에요. 나중에 미국 가보십시오. 10사람이면 9사람 다 could를 써요. 이때 아시겠냐 제 아들아? 대단하지 않니? 자, 그러면서 지금 화내고 계실 텐데 왜 그러냐라고 지금 자, 내가 동그라미 친 거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오 제 아들아. 과거냐? 과거는 구정보냐? 영어는 구정보를 선호해요. 그러니까 could를 훨씬 더 많이 써버립니다. 바로 이게 영어예요. 이것이. 또 여러분들 또 잘 볼래? 우리 시청까지 가는 길 좀 알려주실래요? 맨 거리에서는 꼭 시청이지. 식탁에서는 꼭 소금이지. 소금 하지 마라. 절대 소금 건네주라고 하면 화 버럭 낸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식탁이 적어가지고 꼭 내 손이 소금을 식탁에 단다. 소금 달아. 그러니까 소금 건네주라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저도 분명히 애웠어요. 소금 좀 건네줄래면 그래. Could you pass me the salt? 이렇게 하면 애웠거든. 근데 그렇게 써먹으려고 할 때 내 손이 이미 달아요. 이게. 그러면 네가 갖다 먹으라고 화 버럭 내겠지. 그럴 거 아닙니까? 배우지 마라. 한 번도 저는 아직까지 시청은 안 가봤습니다. 꼭 시청이지. 우리 그러지 말고 제 아들아. 이그잼 고시 학원으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실래요? 영어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생각에 Will you show me the way to the instead of exam? 이걸 많이 쓸까요? Would you show me the way를 많이 쓸까요? 이제 영어 좀 알겠죠? 그렇게 쓰셔야 한다. 그럼요. 그게 영어예요. 영어에서 과거, 조동사들은 과거를 더 선호한 이유가 바로 그거가 있습니다. 이게 구정보거든요. 그 다음. 됐고, 그 다음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중학교 때 가장 많이 했던 것이죠. 자, 이제 잘 들어간다, 제 아들아. 이제 이런 거 배우러 왔어. 이런 거 안 배우러 왔으면 똑같아요. 외우러 왔으면.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 들어보고 제대로 쓰려고 왔어요. 자, 보자. I gave her it이라고 해봐요. 이 문장을 해봤어요. 흔히 우리들은 이것을 갖다 사형식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형식은 몇 형식? 3형식이 아주 대표적 우리나라 영어 아닙니까? 그리고 어쩔 때는 to를 쓰고 뭔가를 위하여 그러면 for를 썼었고 우린 거기에 관심 있죠. 그런 거 하면 못해요 영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왜 영국, 미국 사람들은 생각해봐라 제 아들아. 지금 목적은 몇 개를 취하고 있니? 2개 취하고 있지. 다 배워. 우선 지금 이거 구정보, 신정보 배우려고 그래. 자, 그래서 영어 만들어 놓은 거야. 잘 생각해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I gave a hit. 이렇게 쓰면 이 문장 틀려요. 이렇게 쓰면 안 써요, 그네들은. 내가 동남시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봐, 제 아들아. 크게 읽어봐요. 제 아들아, 이건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구정보라고 읽어주셔야지요. 읽어보세요. 그럼요, 읽어보세요. 제 아들아, 그럼 영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잖아요. 제 아들아, 이건 제 아들아, 이은 대명사다? 처음부터 다시 하네. 제 아들아, 이은 대명사다? 알았지?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생각해봐. 이거 구정보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시란 단어도 또 구정보지. 이렇게 쓰니까 이런 영어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쓰니까 구정보 나와서 이건 안 써요.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쓰기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고쳐줘야 돼? 구정보, 신정보로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고치다 보니까 4형식이 3형식으로 됐을 뿐이에요. 뭐려고? 구정보, 신정보 맞춰주려고. 알았는가? 그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었었죠? 나중에 제가 언급할 거예요. 전혀 다르다. 막 4형식은 3형식으로 바꾸네. 그거 아니다. 이것과 이것은 판이하게 달라요. 제 말 알겠는가? 그러니까 다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다시 해봐요. 다시 해봐. 제가 이 문장 틀렸다. 왜 틀렸니? 구정보니까. 그럼 맞게 써야 될 거 아니니?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니? 구정보, 신정보로 써야지.
고치다 보니까 구정보, 신정보로 이제 구정보, 신정보로 고치다 보니까 삼형식이 됐을 뿐이에요. 우리 그렇게 했었는 거예요. 고치고 싶어서 고친 것이 아니라고 제하더라. 이 문장은 틀렸다고. 자, 그러면 자 봐라. I gave it 그랬습니다. 그럼 it을 썼습니다. 그럼 제하더라. honey 그러지. 바로 이 단어를 갖다가 뭘 써주고 to를 써주고 her 이렇게 씀으로써 이따 배우겠지만 이따 일단 대답해 보세요. it은 여러분들 it은 구정보인가? 대답하자. 구정보냐? 영어에서 to her가 있니? to her가 있지. 여기는 to가 붙은 순간 부사예요. 이따 배우겠습니다. 부사입니다. 영어에서 부사는 신정보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문장이 맞게 된 거죠. 그렇게 만들어줘요. 이런 거 배우라다 제하더라. 이런 거 배우러 오셨다고. 이런 거 질문을 시한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비로소 이렇게 쓴 겁니다. 중요하다. 꼭 구정보, 신정보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의문이 또 있습니다. 자, put on. 자, put on it.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제아들아, 잘 보도록 하자. 내가 동그라미 친 거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제아들아, it은 구정보지. 어서 대명사지. 이제 알겠지. 이제 여러분이 봐다. 자, 그래서 그러구나.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것이 아니고 영은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원리 알아야 되겠구나. 이제 알겠지? 우리 내내 중학교 때 그냥 대명사는 가운데 쓴다고 그냥 끝내버렸지? 그냥 대명사는 가운데 쓴다고 외워버리고 말았잖아, 제아들아. 이제 외울 일이 아니지. 어서 시원하게 대답해봐. 왜 그래? 빨리 와요, 여러분들. 제아들아, it은 구정보냐? 구정보는 먼저냐? 영어에서 나중에 배웠지만 어는 부사예요. 이거 구정보, 신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정보, 신정보, 이거는 신정보, 이것은 구정보. 그래서 틀렸죠. 이런 것입니다. 이해된가? 어서 딱 알고 나중에 어차피 영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회의 주역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고 이 사회의 주역이 되고 여러분들이 부모가 됐을 때는 이미 영어는 이미 우리나라의 공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한쪽에 우리나라 말이 되고 한쪽은 영어로 쓰여져요, 제아들아. 그러면 정말 영어가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영어가 안 되면 어떻게 할래? 내내 초등학교 때부터 와서 영어 물어보고 이게 뭐냐고 물어볼 텐데 글쎄 엄마는 잘 안 배웠는데 그래 버리면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나온 영어를.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이대로 제대로 배우고 정리를 잘 해놓고 어제 제가 알려는 대로 하십시오. 영어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정말 영어 잘하게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한번 해볼까요, 제아들아? 자,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 아닌 결론을 한번 내리고 가자. 여러분 생각에 구정보가 중요해요? 신정보가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에 신정보 맞지? 제아들아,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구정보, 신정보일 때 구정보가 앞에고 신정보가 나중이지. 어서 대답해봐. 그렇지. 그러면 신정보가 더 중요하다겠지. 결론 나오지? 이제 어떻게? 내일 우리 독해할 때 영어는 내가 가장 강조한 것이 주제문이었지? 주제문. 이제 끝났잖아요. 주제문 중에서도 어디를 잘 읽어야 돼, 제아들아, 이제? 문장 마지막 쪽을 잘 읽어야 되겠지? 이제 나오죠? 왜 그래요? 모든 문장은 어디 쪽에 가? 뒤쪽에 가 무슨 정보이므로? 신정보이므로. 그래서 우리 독해할 때는 문미를 잘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어서 다들 알아들을 수 있다. 어느 누구든 이 수업을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다, 제아들아. 그리고 점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한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아들아,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매번 마주치는 문제가 3문제에서 5문제, 평균 5문제가 빈칸 문제 아니니? 그렇지요. 유심히 보면 어느 문제를 보더라도, 오늘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 어느 문제를 보더라도 빈칸 문제가 쭉 나오면
맨 마지막 쪽에다 딱 빈칸 비워놓고 이건 뭐일까라고 물어본다. 우리에게 뭘 의미하니 제하더라. 크게 뭘 의미하니. 글 읽어보시고 신정보가 비어있으니 신정보를 채워 넣어라 라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구정보 신정보 중요해요. 어서 왜 이렇게 바뀌어가는가 시원시원하게 동생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알았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접성입니다. 자, 선생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접성. 수식어는 피수식어와 인접이라고 해놨죠? 그 다음에 응집성이 있는가요? 응집성은 뭐라를 응집성이라고 했습니까? 주어와 동사 관계, 또 목적어와 목적 보호 관계, 비동사와 보호 관계, 주어와 주어 보호 관계. 딱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인접성인가요? 인접성. 수식어는 비수식어와 인접한다겠죠? 자, 저를 볼까요? 이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얼마나 간단한가 보자. 이 단어가 지금 이 단어를 뭐 할 때 수식할 때는 바로 옆에서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이 단어를 수식할 때는 제하더라 옆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운데 끼어 들어가면 수식을 할 수가 없단다. 다시 수식하려면 옆에 놔둬야 한다. 그게 바로 인접성이란다. 인접, 가깝게 접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끼어 들어가면 이 단어가 이걸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단어가 고립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the condition of island라고 해가지고 섬조건이라는 말을 써요. 다시 말해서 이 단어가 막아져 버려요. 고립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수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런 논리인데 이런 논리 때문에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내가 혹시 이런 영어를 쓴다면 여러분들 화내신가 안 내신가 한번 봐봐요. He is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자 He is 그 다음에 kind man 해놓고 very 이야 저들은 나는 이렇게 그냥 써버릴래. 저들아 He's a kind man very 뭐 읽을만 하네요. 그냥 저는 이렇게 써버리랍니다. 제아들 어떠실랍니까? 자, 그래 바로 화를 내시죠. 그러면 동생들이 이렇게 쓸 때 동생들 한번 이제 설득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여러분들 틀렸다고 동생들한테 어떻게 설득하실랍니까? 영어는 수식어는 말은 옆에 놔둬야 한다. 맞지? 제아들 알아듣겠지? 영어에서 very라는 단어 부사지? 부사가 man이라는 단어가 지금 가로막고 있지? 건너뛸 수 없지? 그래서 저기에는 여러분들요 이 very라고 하는 이 단어 어디로? 앞으로.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시작. He is a very kind man. 얼마나 정확합니까? very가 kind를, kind가 man을 이렇게 옆에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봐라 이제. 그러니까 영어의 원리만 가지고 있으면 영어 스트럭처를 거의 다 알아버려요. 애를 것이 없이 그냥 시원시원하게 거의 다 알아버린다니까요. 이거 볼까요? 아주 이것을 갖다가 얼마나 시원하게 설명해 버릴 수 있는가 한번 봐봐야 합니다. 제가들 한번 봐봐. 노라는 단어가 여기까지 쓰너가 있지. 요 가장 출제 많이 단어가 노 쓰너 아니니. 그러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요. 내내 출제했던 것이 nor. 그 다음에 내내 출제한 것들은요. neither 혹은 neither. 이 단어들요. 봐보십시오. 요. 이 단어들. 내내 출제하고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 있으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이것보다 똑같이 유명한 단어 there 이런 단어 봐라. 이런 단어가 지금 어디가 있냐면 지금 대문자로 쓰고 있으니까 제아들아 내가 지금 대문자로 쓰고 있으니까 문 두 개지. 어서 그러지. 문 두 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단어에서 이 자리에 비동사나 이 자리에 조동사가 나오고 이 자리에 주어가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그러면 어서 좀 이따 다 배워. 아, 지금 현상이 저런가 보구나. 저게 저런가 보구나라고 이해만 하시면 돼.
처음 듣는 분들은 바로바로 받아들인다. 정리하고 받아들이고 집에 가서 50번 읽으란 말이 이런 것들이다. 자, 그럼 볼까? 자, 같이 보겠습니다. 제아들아, 지금 내가 썼던 이 단어들은 칠품사로 부사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뭐라고? 부사입니다. 그러면 큰 소리로 대답할까요? 영어에서 부사는 누구 수식이에요? 영어에서 부사는, 제아들아, 부사는 영어에서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 수식어거든. 맞지? 그럼 큰 소리로 수식을 넣으면 옆에 놔둬야 되니? 인접해야 되니? 이제 알겠죠? 이제 영어 알겠잖아요. 왜 이렇게 되니 이제 시원시원하게 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영어에서 주어 앞에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는 것을 흔히 우리들은 도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외웠지만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거 알겠지?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원래 영어는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주어 뒤에 누구 나와요? 주어 뒤엔 동사 나오지, 자들아. 그리고 이 자리에 부사 있었겠지. 그렇다면 이 부사가 여가 있다가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일이 갔단다. 이거 봐라, 얼마나 시원하냐. 그렇다면 여가 있다 갔어. 아이, 그러면 자기만 가야 할 텐데 강조하기 위해서 갔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지. 이렇게 대단한 거야. 이렇게 쉽다니까. 여러분, 여가 있다 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어는 여러분들 인접성이라겠지. 수식하는 말을 옆에 놔둔다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강조하면서 가면서 누굴 데리고 가니? 그럼 왜 옆에 놔두고 뭐려고? 수식하려고. 그럼요. 그게 영어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치가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서 아시겠지?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울 것이 하나도 없단다. 이해를 하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영어는 주어 뒤에 동사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사 나옵니다. 그럼 이 부사가 이 동사를 수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요? 인접성이니까요. 그런데 영어에서 이 부사는 강조입니다. 여기서 강조입니다. 강조하다 보니까 어디로 나가니, 제아들아? 문두로 나갔지. 누구를 데리고 가니? 그럼 비동사나 조동사 데리고 가지. 왜 그러겠니? 뭐려고? 수식하려고. 왜 수식해야 되니? 인접성은 자기 옆에 놔둬야 되니까. 알았지? 그래서 그 유명한 누가 탄생했냐, 제아들아요? there are 들어봤지요? there are, there is 들어봤죠? 그러면서 이 주어를 보고 만약에 여가 복수면 여기를 are를 쓴다고. 원래 there는 여가 있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어서 이해된가? 제가 알겠지? 이거 영어입니다. 그 다음 응집성 한번 봐보세요. 응집성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받을 겁니다. 자, 선생님 따라서요. 주어 동사, 목적어와 목적 보어, 비동사와 보어, 주와 주어 보어. 알았죠? 이렇게 하고 우린 좀 쉬었다가 이제 45페이지 즉 1대1로 이동해 가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십시오.